2016년도쯤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전 직원을 모아서 부동산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가진 돈 싹싹 다 긁어 모으고 대출 받아서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라는 거였습니다. 대략 어디가 좋은지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뜬금없는 부동산 강의에 반신반의했지만 그 강의를 감명 깊게 들은 몇몇 직원들은 대출 껴서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사냐 하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고요. 지금 3년 정도가 지났고 친구가 샀던 아파트는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대학 선배랑 통화를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경매를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돈 되는 거를 좀 알아보다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집도 싸게 살 수 있고 경매는 대출도 많이 나와서 잘 배워서 잘 사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는데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한참 경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잘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굳이 그걸 300만원씩이나 주고 배워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형은 경매 교육을 마치고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몇천만원 싸게 주고 샀는데 산지 반년도 안 돼서 원래 시세보다 몇천만원이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4년 정도 지난 지금 샀던 가격보다 1억 5천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애 둘 낳고 전세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산 건가 싶었죠. 그런데 들어가서 살 건 아니고 완공되면 그 집 전세로 주고 가진 돈 다 긁어 모아서 다른 곳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또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출이 어쩌고 전세가 어쩌고 복잡하게 말했는데 그 당시엔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와,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꼭 저렇게까지 골치 아프게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건가? 대출 받으면 막 이자 엄청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돈을 더 모아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왜 은행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런 거 복잡하게 고민할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해서 연봉 올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몇 년이 지나서 2억 정도가 올랐고 최근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어서 경기도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해서 조만간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집을 사려고 나름 고민하고 행동하는 동안 전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다행히 회사에선 꽤 인정을 받아서 연봉도 많이 올랐고 한때는 외주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보다 월 수입은 한참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서 우쭐해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사는지 그 당시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왠지 그냥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다들 막 돈돈돈돈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집 사서 얼마나 집값이 오르고 돈을 뭐 얼마나 번다고 저러는 거지? 막 돈독 오른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지금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딱히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늘 불안 속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고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를 더 늘려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기분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3명의 지인 모두 굉장히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친구들이 몇 억을 벌었건 저와 지금 얼마큼 차이가 나건 배가 아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한 그런 감정은 조금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난 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됩니다.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봉 최대한 올리고 돈만 악착같이 모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싶다면 그냥 열심히 돈만 모을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중 확실한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연봉이 오르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 또래는 아니고 40대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꽤 열심히 보내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은 꽤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는다는 즐거움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열심히 벌고 아끼면서 모아도 살림살이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자가 돼서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식, 펀드, 땅, 오피스텔 등등의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아파트 투자가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파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40대 초반인 현재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아니고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이라는 책을 쓰신 자유몽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컨설팅으로 집을 구매한 이후에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자 서점에 갔다가 구매를 했던 책의 저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책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대충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서점에 갔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읽었는데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읽혀서 바로 구입을 했던 책입니다. 영상 속에서 읽는 모습이 몇 번 나왔었는데 책 내용과 어떤 책인지 궁금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고 왜 꼭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왜 주식, 땅, 금, 달러,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교통 호재, 신규 일자리,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디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책이 중급자나 부동산 고수들이 읽었을 때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보자인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나서 왜 회사 생활에만 너무 올인하면 안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정보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서 취합하는 게 제 수준에서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실 초보자가 이 책을 한 권만 읽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동기부여와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들을 쌓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과 달랐던 거는 필체가 명확하고 쉬워서 초보자인 저에게도 정말 쉽게 잘 읽혔습니다. 책 초반에서 작가는 본인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대신 사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 가자.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이 부분부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일하는 업계에서 정말 무언가 한번 되어보자. 대단한 업적을 남겨보자. 정말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겠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목표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그럼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라진 목표 대신에 돈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미친듯이 외주를 했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 나름의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늙고 아파서 병원 갈 때 돈 걱정 좀 덜하고 죽기 전까지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자라고 나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자라는 목표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겨우 35년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사는 건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건강하게 라는 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지만 행복하게, 재미있게 라는 건 다 기준이 달라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현재의 돈 때문에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면 회사에서 하는 일 외에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필요한 행동을 한다면 미래의 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예금 적금만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씩이라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가 돼서 시작하면 원하는 만큼의 지식을 쌓기에 시간이 꽤 걸릴 거고 조급함 때문에 저처럼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시작을 소개해드린 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완구 회사에서 소속 애니메이션 제작팀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제작팀을 없애고 모두를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던 분들의 이력서가 저희 회사로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팀장 직급 이상의 분들이었고 이분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실직을 하게 되면 다른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자리는 한정적이고 회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싶지만 가끔 생기는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정답도 없고 무조건 맞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혼자 말하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하고 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